쌍용 토레스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토레스는 사전 계약 첫날부터 11,000대, 7월 6일 기준 3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사활을 걸고 만든 만큼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물론 사전 계약 물량이 전부 다 출고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쌍용 자동차의 연간 판매 대수를 감안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수치인데요. 사전 계약 3만 대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대 흥행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차종인 투싼은 사전 계약 기간 동안 18,000대 가량 팔렸습니다. 소렌토는 의외로 2만 대 벽을 넘지 못하였는데요. 2만 대 클럽의 차들로는 팰리세이드, 카니발, 그리고 영예의 1위는 2만 5천 대의 판매량을 보여준 아이오닉 5였습니다. 근데 지금 토레스가 3만 대니까 1위가 바뀐 거죠. 야, 진짜 기록은 기록이네요. 자, 그래서 토레스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간만에 쌍용 신차라는 점도 영향이 있겠지만 관심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덩치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요즘 신차들이 다들 벌크업을 하는 게 추세긴 합니다. 토레스는 배기량으로는 준중형이지만 덩치는 중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QM6, 투싼, 스포티지와 경쟁하면서 소렌토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토레스는 경쟁차들보다 휠베이스가 조금 짧은데요. 그만큼 2열에선 열세겠지만 대신에 오프로드에서는 이것이 장점이 됩니다. 이게 하부 걸림 같은 거에 유리하고요. 아무튼 재원상으로는 양날의 검인 스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덩치가 크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계보상으로는 무쏘의 후계, 즉 중형 SUV지만 경쟁은 준중형들과 하면서 틈새를 노린 캐릭터인데요. 스포티지와 투싼의 신차 효과가 전문지 우레이고 동급은 물론이고 아래 윗급에서도 신차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 점, 이런 시장적인 상황을 쌍용이 제대로 파고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스포티지와 투싼의 연식 변경이 이번 7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기 입장에서는 토레스의 돌풍을 잡기 위해서라도 구성을 좀 좋게 내놓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쌍용의 생존을 응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선한 경쟁 체제를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면 소비자들은 좋은 거죠. 크기, 스펙도 좋고 시장 상황도 좋습니다. 근데 토레스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1.5 단일 트림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차에 1500cc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 토레스를 시승해본 결과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닙니다. 뭔가 파워트레인이 바뀐 건가 싶은 정도로 힘이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서 오늘 시승은 출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풀 하이브리드까지 아니더라도 코란도도 전기차가 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토레스는 전기차로도 나옵니다. 요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출시는 내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토레스 전동화 모델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전동화 모델에는 터레인 모드도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출시된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내연기관 모델에는 노멀, 스포츠, 윈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중국의 BYD의 배터리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BYD와 함께 배터리 연구도 했었고요. BYD가 CATL,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뢰도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연기관 토레스로 돌아와서 그럼 이번에는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레스는 확실히 중형 SUV인 QM6, 소렌토보다는 저렴하고요. 반급 아래인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살짝 비쌉니다. 토레스가 중형과 준중형 사이에 포진되면서 현기의 그돈시 영역에 침범한 상황인데요. 라인업이 부족한 쌍용 입장에서는 가만 보면 티볼리 때도 그렇고 항상 장구 끝에 묘수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격 포지션도 소비자한테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레스
어떻게 사야지 잘 산 거냐? 가성비 견적을 짜봤는데요. 일단 요즘 날씨에 통풍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트림은 통풍 시트가 있는 T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T7에는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등의 옵션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안전 옵션들이 담긴 딥 컨트롤 패키지를 넣습니다. 요게 무선 충전기는 제쳐둬도 나머지가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거 있으면 장거리도 문제 없죠. 다음으로 하이 디럭스 패키지, 여기서 20인치 휠은 뭐 없어도 되지만 실내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와 스마트 테일 게이트도 인기 옵션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3,290만 원으로 끊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하이 디럭스 대신에 선루프, 무릎 에어백,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만 추가해서 총 3,270만 원에 맞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3,300 정도로 토레스를 짰다? 경쟁차들은 어떨까요? 동일한 옵션 조합으로 다른 차들을 보면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그 돈씨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고만고만한데 크기 면에선 토레스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돈을 확실히 아끼려면 아래급을 봐야 되는데 차가 좀 작고 또 위로 보면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크기 대비 용도 차이에서 오는 선택과 디자인 싸움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요즘은 차 살 때 출고 기간도 봐야 되잖아요. 현재 쌍용 자동차의 토레스 생산력은 월 3,000대입니다. 사전 계약 물량이 전부 다 출고된다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약 10개월이 걸린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쌍용이 주간조 아닌 현재의 근무를 주야 2교대로 변경하게 되면 생산력은 3,800에서 최대 4,500대까지 늘어납니다. 이러면 6개월 안에 차가 출고가 완료된다는 건데요. 그럼 토레스의 경쟁차들은 얼마나 걸리냐? 최근 현기의 인기차종 몇몇 모델들은 부품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장도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납기표를 보면 뭔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토레스가 6개월만 맞출 수 있다면 이것도 토레스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레스의 외장 컬러는 총 7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차는 포레스트 그린 컬러이고요. 무채색이나 유채색이나 컬러가 굉장히 잘 받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별로 편차가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톤하고 투톤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투톤을 선택했을 때 C필러와 루프, 스포일러에 블랙 라인이 들어갑니다. 이 전면부의 얼굴을 보면 특이한 점이 쌍용 엠블럼이 없다는 건데요. 이쪽에 토레스라고 레터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그릴에 이 풀 LED 라이트 디자인이 정말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살짝 지프랑 랜드로버가 믹스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보닛 위에 가니쉬도 오프로드 느낌이 팍팍 나고 있고요. 얼굴부터가 정통 SUV 타입인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면 토레스의 급이 딱 나옵니다. 토레스는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를 이어주는 크기인데요. 수치상으로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크고 소렌토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일단 이 측면 라인의 해석이 뭔가 쌍용답지 않고 수입스럽게 돼서 그런지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에 C필러 투톤도 적용이 됐습니다. 휠은 17, 18, 20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20인치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이렇게 열쇠로 열고 닫는 형식인데요. 열었을 때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뭔가 구급 상자 그런 거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젖은 걸레 그런 걸 넣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레더 스멜도 충분히 나고 실용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도 전면처럼 토레스 레터링만 들어가 있습니다. LED 리어램프는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보이는 것 같고요. 트렁크 손잡이 때문에 왠지 옆으로 열릴 것 같지만 일반적인 5도어 형식입니다. 후면 머플러 가니쉬는 없지만 스키드 플레이트가 꽤 높이 올라와 있다는 점, 이런 거는 오프로드 갔을 때 막 돌방 이런 거 막아주기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정통 SUV스러운 디자인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 여기 지금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60만 원짜리 옵션이고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동 트렁크 개폐되는 속도가 살짝 느린 편인 것 같습니다. 공간은 폴딩을 안 했을 때에는 703리터, 2열 폴딩 시 1662리터입니다. 좌우에 보면 밴딩이 달려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열 폴딩 시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봤을 때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뭐 에어매트 옵션 같은 데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쾌적하네요. 짠! 토레스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토레스의 실내 컬러는 총 4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인조가죽과 천연가죽에 따라서 이쪽에 크러쉬 패드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브라운과 카키는 이쪽에 메쉬 소재가 추가가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쌍용차와 다르긴 다릅니다. 상하단 듀얼 모니터부터가 아우디차 느낌이 나고요. 12.3인치 모니터의 그래픽이 정교합니다. 크러쉬 패드랑 송풍구의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이쪽에 32가지의 앰비언트 무드라이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야간 감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레버는 코란도와 거의 비슷하고요. 이 주변부에 가변형 컵홀더부터 해서 수납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암레스트에는 이쪽에 헤파 필터가 들어간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렉스턴 때부터 그랬었는데 뭔가 쌍용차스러운 그런 위치 선정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헥사곤, 육각형의 형태입니다. 핸들 리모컨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은 편인데요. 이런 거는 살짝 단순화되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3분할의 와이드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시인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은 심플하면서 가죽 사용도 적당한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널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탈출용 비상망치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비상등, 벨트 커터, 윈도우 크래커 이렇게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추가된 게 아니고 작년 여름에 티볼리 침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예방이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어 포켓에 뭔가 너무 덜렁 있어서 뭔가 좀 더 고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열 레그룸은 주먹 3개 반, 헤드룸은 주먹 3개가 나옵니다. 일단 공간은 스포티지하고 비슷한데요. 이쪽에 헤드룸이 굉장히 넓어서 공간감은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가 꽤 눕혀있는 편이라서 착자감이 편안한 편이고요. 에어벤트와 충전 단자, 선쉐이드, 2열 열선, 그리고 암레스트까지 2열 편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적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토레스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시야각이 산타페 소렌토급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편안하고요. 정숙도는 일반적인 가솔린차 그 정도입니다. 같은 엔진을 쓰는 코란도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A필러 앞쪽에 유리가 좀 서 있는 타입이라서 고속 주행 시 풍절음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현재 토레스 4WD 차량을 시승 중이고요. 공인연비는 10.2km가 나오는데 실연비는 13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토레스는 코란도와 동일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아이신 6단 조합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 3가지이고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아, 근데 초반에 이 끌어올려주는 힘은 살짝 느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느려요. 오! 야, 이 속도 한번 붙고 나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게 고단을 갑자기 조금 빨리 물어버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 출력이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빨라요, 빨라. 토레스는 170마력에 28.6토크입니다. 스펙은 코란도랑 동일하지만 로직 변화를 줘서 발진 가속을 약 10%가량 증가시켰다고 하는데요. 체감상으로는 이렇게 다시 밟아봐도 이렇게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힘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동력 전달이 빠른 편은 아닌데 컴포트한 수준이고요. 변충 없는 부드러운 가속감이 데일리카로 타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너링입니다. 고속 코너링. 와우! 이 토레스가 전고가 조금 높은 SUV인데요. 롤링이 적습니다. 하체도 현기 SUV랑은 좀 달라요. 현기는 좀 약간 소프트한 타입인데 토레스는 수입차처럼 탄탄합니다. 야, 이 선의 능력은 의외의 선방인 것 같아요. 핸들링은 무난한 편이고요. 아무튼 이 퍼포먼스는 짐카나 시승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차감입니다. 토레스는 다부진 외형 때문에 오프로드 차처럼 승차감이 단단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보면 일반적인 도심형 SUV 타입이에요. 이 상하 바운싱이 적은 편이고요. 코란도랑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탄탄한 타입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넘어봤을 때도 컴포트하고 뭐 약간의 오프로드도 가능할 것 같아서 데일리로 타기에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느껴보았던 짐카나 토레스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토레스 하면은 짐카나, 스포티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토레스도 짐카나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 인색토론토 분께서 짐카나 운전을 해주시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드컵 모터스포츠 인스트럭터 최진열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오늘 사실 토레스를 처음 타봤는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SUV다 보니까 짐카나에서 좀 경쾌하게 움직일까라고 좀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는 덩치에 비해서는 모션이 좀 좋더라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가속되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이야! 우와! 핸들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머, 세상에나, 이게 무슨 독일에서 온 느낌이 어머, 이거 약간 독일차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 BMW 아니에요? 와,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호란도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차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코너링을 하는데도 사실 롤링이 살짝 있기는 해요. SUV고 전고가 높으니까. 근데 심하지가 않고 이 횡운동을 금방 빠르게 빠르게 이거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거 완전 반전 매력. 정말 이 하체가 소프트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탄탄하고 이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와, 이 토레스 다시 봤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쌍용 토레스를 타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신차인 만큼 리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홍씨의 선택, 쌍용 토레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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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토레스는 근래에 나온 차들 중에서 총점이 정말 높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첫 번째로 디자인, 두 번째로는 스펙 대비 저렴한 가격,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1.5 가솔린 터보 단일로만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연비나 정숙도 면에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로드 SUV지만 오프로드 SUV 심에도 잘 녹여낸 것 같고요. 액세서리도 막 빵빵 해가지고 이건 진짜 사야 되겠다. 하지만 이거 좀 뭐 넣다 보니까 현기 생각이 나네. 시작가는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탈만하게 옵션 좀 넣다 보면 두산에 스포티지에 소렌토까지 보이는데요. 역시 옵션은 타협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평일엔 데일리카로, 주말엔 레저용으로 언제든지 잘 어울리는 차, 쌍용 토레스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쿠키 영상 나갑니다. 현재 쌍용에겐 토레스와 함께 화제가 되는 차가 있는데요. 바로 KR10입니다. 이 컨셉트카는 과거 6호란도를 떠올리게 하는 일러스트로 많은 기대를 모은 차인데요. 토레스가 정식 공개되기 전 찍힌 사진을 보시면 옆에 처음 보는 모델이 보이시죠?
이 차가 뭐 KR10이냐 아니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차가 뭐 KR10이건 말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레스의 흥행으로 원동력을 얻은 쌍용에겐 이 KR10 아직 한 발 더 남았는데요. KR10은 24년에 전기차로 먼저 출시가 되고 전기 픽업 트럭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트럭이 토레스와 KR10 중에서 어떤 모델을 베이스로 삼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